인권위는 직권조사를 머뭇거리고 중대장은 12일 만에 집에서 돌아왔지만 잠적했고 워마드란 사이트에서는 훈련병 사망을 축하하고 있어.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자. 먼저 훈련병 사망사고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 훈련병은 최초에 17시 20분에 쓰러졌으며 18시 43분에 속초의료원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21시 29분에 강릉 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어. 당시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으나 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상황종합센터에서 헬기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 당시에 양구 항공대는 전원 출동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했지만 출동을 못했다고 전해져. 속초의료원에도 착륙장이 있었고 당시 출동 가능한 메디온이 7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참고로 이 환자 수송을 목적으로 도입된 헬기 메디온 한 대의 가격은 무려 365억 원이야. 그렇다면 왜 이 헬기는 출동하지 않았고 초동 대처가 어땠길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모든 문제는 이 중대장으로부터 시작돼. 최초에 이 중대장이 신교대 간부들에게 보고를 할 때는 체력 단련이었다 라고만 보고를 했다고 전해져. 부대에서 다른 간부들이 가혹행위한 것을 인지한 시점은 22시경이야. 이전까지는 체력 단련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하고 신교대 간부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 애초에 처음부터 본인이 지시한 가혹행위를 말하고 주변의 간부들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더라면 초동 조치가 조금 더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을까? 12사단 신교대 간부들도 9일차 훈련병들에게 왜 저런 가혹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훈련 부사관이 6명이나 있었는데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는지, 육군 규정을 어겨가면서 왜 그랬는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해. 미친년이야 그냥. 법조계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가혹행위로 인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이라고 생각을 해.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경찰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중대장은 아직도 경찰에 소환이 되지 않았어. 강원경찰 수사전담팀은 사실관계를 좀 조사하고 이 중대장을 소환하겠다 발표했지. 심지어 육군은 전우조까지 붙여서 집에 보냈어 얘를. 군 고위급한테 확인한 결과 중대장 신상이 많이 털려서 보호 차원에서 보냈다고 말을 했어. 아니 신상이 털리면은 오히려 부대 내에 있는 게 안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신상 털기 전에 이미 휴가를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선후 관계가 완전히 틀린 이야기야. 이 새끼들은 덮는다고 덮어질 사건이 아닌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중대장을 지키는지 모르겠어. 중대장은 12일 만에 부대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개인 신상이라는 이유로 현재 위치는 밝힐 수 없다고 육군은 밝혔어. 훈련병을 고문으로 숨지게 한 장교가 12일 동안 휴가를 갔다 온 거야. 난 간부가 이렇게까지 길게 휴가를 간 것도 처음 봤거든. 구속 수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또 다른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제공한 것이라 생각해.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은 훈련병 사망사고 이후 훈련병 건강과 기상을 고려해 훈련을 지시했어. 이것은 건강과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중대장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살인한 것이잖아. 이 사건을 사고사로 묻으려는 의도가 벌써부터 보여. 강영준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야. 속초의료원 와서 조사하고 CCTV까지 따갔는데 정작 가해자는 조사한 분이 없습니다. 다 의사 때문이에요. 군 장교는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중대장을 제외한 훈련 관계자, 훈련병, 심지어 이 훈련병이 방문했던 병원까지 조사를 마쳤는데 가장 중요한 이 중대장은 집에서 12일 동안 휴식을 취한 거야.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응이야. 4일에 예정된 직권조사를 의결하지 않고 3주 연기했어. 25일에 다시 의논한다고 하네. 하루라도 빨리 증거를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뒤까지 결정을 미뤄놓은 상태야. 이 인권위원회도 웃긴 게 공군에서 여군이 사망했을 때는 10일 만에 바로 부대를 방문했어. 19일에 강모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고 29일에 인권위가 이 부대를 방문한 거야.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10일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자체를 할지 말지도 결정을 못한 상황이라는 거지. 군에서는 이 휴가 사용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휴가 등의 보장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 외출, 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라면서 형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징계 심의 대상자인 경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이렇게 법으로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 다음은 워마드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야.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 내용이 정말 충격적인데 한번 읽어보자. 얼굴 생긴 것만 봐도 남초 덕질 좆빠지게 하게 생겼노.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 것 같아. 기분 좋노. 그냥 글이 미쳤는데 좀 내가 충격을 받은 부분만 읽어보도록 할게. 노가 죽어서 여자들은 너무 기쁘노. 많은 한남 군무새들한테 귀감이 되어서 다행이노. 그냥 미친년들 아니야?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할 소리야? 나는 원수가 죽어도 이렇게까지 말을 못할 것 같거든? 근데 얘네들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지들 같은 사람 지키려고 끌려간 군대 가서 죽은 건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심지어 댓글에서는
군기훈련 담당하신 분 영웅으로 분류하는 거 아니냐, 대인이 큰일을 냈다 등 고인을 대놓고 모욕하며 이 사고를 발생시킨 중대장을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육군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볼게.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라고만 말을 했어. 사실상 어떠한 대응을 취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로 나는 비춰지거든. 그냥 이렇게 멈춰 하면서 이제 그만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인지 난 모르겠어. 최근 군에서는 단기 장교 및 부사관 인원 수급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아. 7년 전에 3,800명이 학군으로 임관을 했는데 2024년 현재는 2,400명 정도만 임관을 하고 있지.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달에 군사작전하듯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군 인력난 위기의식에 대해 여러 번 언급을 했어. 이런 군인의 명예조차 지키지 못하는 군대를 누가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 돈 졸라게 써서 이미지 메이킹하고 마케팅에도 모자랄 판에 군 명예를 실추시키는 저런 집단에 대해선 조직 차원에서 법적 처벌을 요구해야 하는 건 아니야? 피해자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죽었으니까 너희 아들이라 상관없다는 건가? 다음에는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모닝와이드 손가락 논란에 대한 반응이 나왔어.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디자이너가 의도적으로 그린 것은 아니다. 촉박한 마감 시간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그린 사파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징계를 할 수 없었다며 오해를 더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입장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대. 잠깐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고 한번 따라해볼래?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아? 저 그림을 의도적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것이 믿겨져? 왜 이라는 거에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이것에 대한 책임자들은 알바노를 시전하고 있어.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요즘 밀양 사건 때문에 이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언론의 집중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 이번 사건도 끝까지 주목하고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재밌게 보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